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네,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은 용어를 이해를 못해서 전체의 맥락을 잡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를 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초중급 대상의 강의를 하기 때문에 고급 강의 대상의 사주 강의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용어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대상이 아무래도 초중급 정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용어에서 막히지 않으면 어둠을 헤매지 않고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용어 설명까지 곁들인 그런 쉬운 강의를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탐재 개인이라는 용어를 설명해 드리고, 이러한 탐재 개인이 벌어질 때 현상들은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에 대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주는 이 용어와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유튜브 한 분의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의 강의를 넘나들며 들으시는데 수준이 이제 각각 맞춰진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자유자재로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시고 안다는 전제하에 그냥 수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의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드리고 싶어서 용어 설명에도 좀 많이 공을 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탐재 개인이란 무엇일까요? 탐은 탐한다는 뜻이죠. 재는 재, 그야말로 재를 탐하는 거예요. 재라는 거는 돈도 되고 여자도 되고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괴는 붕괴하다 할 때 괴예요. 재를 탐하다가 붕괴해요. 뭐가 붕괴해요? 인성이 붕괴하는 거예요. 인성은 인격을 말하기도 하고요. 도장, 문서, 공부, 각종 정신에 관련된 그런 어떤 지적 재산,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이 인성에 해당되는데요. 탐재 괴인이 일단 돼 있으면 재를 탐하다 보면은 인성이 붕괴돼요. 가령 아주 쉬운 예로 학생들 중에서도 공부는 때가 있잖아요.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 욕망, 제가 욕망이잖아요. 욕망이 많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학업을 중간에 중단을 하고 돈벌이에 혈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비근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탐재 개인이란 말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은 다 때가 있잖아요. 공부를 해서 나의 앞으로의 인생에 가지고 갈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시기를 잘 활용하고 준비를 잘 해야지만 나머지 인생에 그것이 유용하게 잘 쓰여서 인생이 꼬이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탐재 개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은 탐재 개인이란 말 자체가 신약에서 해당되는 말이에요. 신약사주. 신강한 사주는 본인도 강하고 재의 성분도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탐재를 해도
예, 인성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성도 강하고 재도 강하기 때문에 재도 취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인성이 기반이 돼서 예, 재를 취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갖춰지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본인의 전혀 뿌리도 없는 신약한 사주에서, 신약한 사주는 사실은 재성을 탐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 재다 신약과 비슷한 의미가 되잖아요. 네. 재다 신약의 특징은 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욕심도 많은데 그 재를 걷어들일 어떤 힘이 내 사주에 없다는 게 이제 문제겠지요. 내 사주가 강해지려면 본인의 일간의 뿌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겁이나 인성이 좀 발달해야지 본인이 이제 신강해지면서 이 재성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탐재괴인이 돼 있는 사주는 인성을 개발하는데 무엇보다도 아주 힘을 써야지 재를 탐해도 인격이 무너지고 인성이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인성 개발이 가장 큰 난제고 숙제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사주 안에 탐재계에는 재도 있고 인성도 있다라는 뜻이겠지요. 재도 있고 인성도 있는데 신약할 경우에는 인성의 힘이 재의 힘보다 좀 더 약하겠지요. 네. 그러니까 둘이 붙으면 재의 힘이 더 세지겠지요. 그쵸? 그러면 그 사주에서는 이 재가 극성을 부리는 상태가 되겠지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분은 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재를 따라가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사주의 그릇은 모른 채 그릇이 밥 공기에 불과한데 거기에다가 냉면을 담아 먹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재를 취하기 위해서는 인성의 힘을 아주 키워야 되는 그런 노력들은 꼭 필요하지요. 그쵸?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재의 크기는 이만하고 인의 크기는 이만해요. 근데 운에서 또 재가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재를 보면 사람은 운에서 재가 오면 당연히 또 재를 탐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탐재계인이 이때 또 한 번 벌어진다는 거죠. 재가 운에서 또 오게 되면 원래 안 그래도 재와 인의 크기 차이가 이만한데 재가 또 오면은 재를 탐하다가 인성의 크기가 재극인이 되면 인성의 크기는 그나마 요만하다가 재가 극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요만하게 줄 수가 있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재가 너무 강해서 인성이 이제 파괴되게 되면은 탐재계인이 되는데 중간에 재극인이잖아요. 재극인이 안 벌어지려면 사실은 재생관, 관인, 생 이렇게 관이 가운데서 매개체 역할을 해주면 재가 곧바로 인성을 치는 게 아니라 관을 생해서 인성을 생하는 이런 구조로 가겠지요. 이럴 경우에는 탐재괴인이 성립하지 않지요. 생할 게 있으면 먼저 생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남는 힘이 있으면
칠 것을 치겠죠. 네. 그래서 일단 관이 있으면 탐재개인의 현상은 벌어지지 않고요. 통관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관이 있으면 사실은 관 자체가 통제력이잖아요. 자기 통제력, 자기 억제력. 네. 자기 억제력,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탐했다가는 인성이 붕괴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 본인 자신에 대한 어떤 통제력을 발휘해서 인성을 지켜내는 힘을 갖는 사주가 되겠지요. 네. 그래서 그 탐재 개인이 일어나면은 일단은 어떤 현상이 이제 벌어지느냐? 일단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인성이 붕괴되기 때문에 어떤 인격적으로도 돈만 생각하다 보면은 인격적으로도 좀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도 약간 부족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떤 가치관의 혼란도 가져올 수 있겠죠. 돈이면 다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돈이 다는 아니죠. 그쵸? 돈은 있으면 좋은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가치관의 혼란에 따라서 죄를 받기 때문에 눈앞에 돈이 오락가락하고 있으면은 결국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그쵸?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 다음에 죄를 탐한이라고 공부를 안 해서, 네, 빨리 생활전선에 들어가면 자기는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예, 본인만의 지식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그럼 결국에는 인생이 계속 3D 업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지요. 그러면 계속 몸을 쓰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돈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군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운에서 재가 오면은 갑자기 확 진로가 변하지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걸 공부하면, 어떤 걸 전공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 진로 어떤 궤도, 수정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쵸?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일단은 재를 탐한다는 거는 욕망, 욕구가 강해져서 인격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학생인 경우에는 무단 결석이나 아니면은 가출, 아니면은 부모 속을 무지하게 썩이는 그런 경우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탐하다 보니까 인격적인 파괴로 인해서 이는 사실은 그 사람 관계에 있어서 보면은 이는 어르신들이잖아요. 나보다 웃 어른이에요. 관이는 나보다 웃 어른이고요. 식상은 나보다 아랫사람을 말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웃 어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예의가 사라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윗사람, 상사일 수도 있겠죠. 상사와의 어떤 마찰을 갈등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성의 파괴로 인해서, 인성은 결국에는 뭐 인허가나 뭐 문서, 도장,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그런 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쟤를 탐하다가 인격이 형편없이 떨어지면 결국 말 실수도 많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질 수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쟤는 있으면 좋은 거고요. 쟤를 탐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쟤를 탐하기 위해서는 인성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야지 이 쟤를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이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들이 이제 이해되기 쉽게 사주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제일 만만한 저희 식구들을 또 팔아먹어야겠네요. 저희 남편이 딱 탐재 개인이에요. 일단은 관성이 없지요. 뿌리도 없지요. 재성이 이렇게 있고 지지에 재성이 이렇게 방합으로 있어요. 네. 그리고 인성이 이렇게 뿌리가 있게 있어요. 네. 다행히 인성이 뿌리가 있고 가장 유정한 자리에 있어요. 경중으로 따지면 제 크기가 훨씬 더 크지만 저희 신랑은 다행히 이 인성이 가장 유정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탐재 개인까지는 사실은 탐재 개인의 사주지만 탐재 개인까지는 가지 않은 케이스예요. 바로 옆에서 인성이 끊임없이 정신 차려 하고 있지요. 네. 경금을 먼저 봤다면 탐재 개인이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신랑은 부단히 제가 이제 사주를 좀 일찍 공부한 덕에 부단히 젊었을 때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지금 IT 쪽에 있는데 IT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을 다 가장 상위 레벨의 어려운 자격증까지 다 따게 했답니다. 이 결국에는 이 자격증이 인성을 키워서 탐재 개인을 막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50대인데도 불구하고 IT 쪽에서 잘 아직까지 살아남고 있고 그래도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유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비결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본인이 탐재 개인을 일으킬 수 있는 사주를 가졌는데 인성의 힘을 쓰지 않고 재를 탐하는 거를 먼저 취했다면 지금쯤 생각만 해도 조금 끔찍하긴 한데요. 다행히 인성을 키워서 지금도 머리를 계속 잘 써야 되는 IT 업종에서 그것도 생명력도 상당히 짧아요. 그 젊은 애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버티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인성의 힘으로 잘 그 직장에서 버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성이 없는 관계로 외국인 회사, 서열과 체계가 자유로운 외국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뿌리도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그런 소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소신이나 본인의 어떤 가치관 그런 것들이 명확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고집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고집까지 셌다면 제가 살기가 좀 쉽진 않았겠죠? 네, 오늘도 또 한 명 저희 가족을 한 명을 또 목을 뱄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인성이 가장 유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신랑은 탐재 괴인의 사주인데도 불구하고 인성의 힘으로 극복한 케이스여서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요. 늘 저희 신랑은 저희 강의를 안 보거든요. 보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네, 반갑게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